부여전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 그 민주당에 이제 입당하면서 대변인으로 이제 들어오신 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때 기억이 저도 이렇게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당에서 부대변인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낸 책 대통령 이재명과의 동행을 보니까 그 부대변인 임용 과정에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우상호의 역할이 있었다는 대목이 있던데 대변인단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은 대변인이 거의 한 소대 정도씩 있잖아요. 강성필 부대변인 되게 많아 대변인.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대변인을 맡으셨을 때는 2010년 때쯤 되니까 네. 대변인은 한 명. 이었고요. 원내 대변인도 대변인자를 그때 2012년 전후에서는 원내 그 공보 부대표였어요. 공보 부대표 이름 근데 이제 자체가 근데 2012년 정도부터 그 양당에서 보수진보 양당에서 원내 대변인이라고 붙여서 그때 그야말로 그 당 대변인실에서 양쪽에서 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대변인은 원래 한 명이었다가 2012년 13년부터 대변인을 3인으로 정도를 늘리고요. 그래서 수석 대변인을 두고 네. 대변인을 2명 정도 둬서 3명 정도까지 늘리는 정도가 있었지 지금처럼 거의 대변인이 막 이렇게 많이 계시죠 지금. 거의 분대 소대 단위로 이렇게 그 대변인 단 이렇게 네. 하면 부대변인까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기 전에 네. 부대변인을 한다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추천도 있었을 거고 견제도 많았을걸요. 견제도 많았겠죠,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과정을 왜 여쭙냐면은, 그러니까 우상호 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외국 순방을,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 그 공항에서 15분 정도 이제 환담을 나눈 시간을 보통 갖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당시 수석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책에 나옵니다. 정무수석이 처음에 나 부대변인 시켜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우상호 수석이 복귀를 해보니까, 당시에 우상호 수석은 원외 인사였고 원외인데 정세균 의장이 대변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이제 정하다 보니까 한 명씩.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으로서는 상근은 못 시켜주고 부대변인만 시켜준 건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명함을 받은 발판이 돼가지고 본인이 성남시장 선거를 유효하게 치르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기억을 우상호가 이재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 되시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우상호예요.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상호 수석이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하고 계셨고 저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상호 수석이 맨날 하는 말이 그랬대요. 그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에서 저 박용진 또 나왔다. 왜냐하면 그 이제 브리핑실을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를 하니까 저 또 나왔다. 쟤 뭐라고 그러게. 말을 할 때마다 열린우리당 비판 그 당시에 그 신한국당이었나 새누리당이나 비판하는데 그 너무 그 본인 말씀으로는 진짜 물어보세요. 너무 잘하더래요. 아, 박용진이 너무나 대변인 역할 잘한다. 34살짜리 논평이 기가 막힌다. 34살짜리 박용진이 너무 잘해서 진짜요? 저거 언제 데려오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대변인들이 각 당에 한 명이니까 우리끼리 좀 모여서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막걸리를 같이 나누고 그게 또 언론에 또 크게 났었어요. 대변인당 막걸리 회동, 대변인당 뭐 해물탕 회동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우상호 수석이 되게 저를 눈여겨보다가 제가 이제 그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 그렇죠. 제가 이제 진보 쪽에서 영입을 한 넘어와서 이제 거죠. 들어왔는데 네. 역할을 박용진에게 뭘 줄까? 그래서 그 당시 한명숙 대표가 고민을 하시길래 쟤는 고민하지 말고 대변인 시키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저한테 한명숙 대표가 오케이 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공천을 못 받은 상태라 됐어요. 그러면서 저 한 3일 동안 생각해 볼게요. 그랬죠. 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에 이어가지고 우리 박용진 부위원장까지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상호 수석이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좀 마당발처럼 우상호 수석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시니까 아마 그렇게 더 많은 분들 좋은 분들 영입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상근 부대변인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루트가 다르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그 오디션처럼 들어와가지고 영입 이런 게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철저한. 때는 사실은 뭐 대변인이 이제 늘어나는 그 시작점이었기 그래서 저렇게 때문에 말씀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시는구나. 아니, 말 못합니다. 역시 대변인 하던 사람들이 달라. 말 못합니다. 달라.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당에서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 할 때는 이제 수가 늘어날 시점이니까 좀 다른데 우리 박용진 부위원장님이 대변인 하실 때는 정말 그 당의 얼굴이거든 사실은. 그 당의 얼굴이고 또 온마이크를 해서 또 당의 입장을 또 국회 가서 읽는 분들이 또 9시 뉴스에 또 그 얼굴이 그대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의 대변인 뭐 지금하고 약간 위상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그 대변인으로 영입되실 때 그때의 대변인은 진짜 당의 얼굴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기회에 자랑을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는데 그 당시 박지원 원내대변인이었어요. 우리 원내대변인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반장단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녁을 하다가 반장단 중에 누가 박용진 대변인 참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야. 우리 박용진 대변인은 박지원 이후에 가장 잘하는 대변인이야. 그 본인을 먼저 한껏 띄워놓으시고 그 얘기를 이제 저 들은 적이 있는데 우상호 수석은 사실은 거의 한 15년, 20년 사이에 민주당계에서 홍보 및 당 대변인 라인에서는 원톱이에요. 원톱이죠. 그 뭐 모든 기자들이 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네. 거의 실수를 하지 않고 전혀, 예. 사고 나면 정말 수습 빨리 하시는 거. 대단하신 그리고 분이죠. 딱 픽해서 띄울 거 우리 민주당이 잘한 거 있다. 그럼 그거 확 띄워서 그 다음날 일면에 배치하는데 탁월한 역할. 그래서 기성범 정책시장도 빨리 잡았잖아. 그것도 역할이신 거지 역할.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마이크 딱 접으면 현장 하지 제지 말라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 분이니까. 위기 관리 능력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 공관위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1호 단수 공천을 한 거고 2호는 어제 인천시장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된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인 거고 오늘 3호가 발표됐는데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럽습니다. 공천이라는 걸 받아본 지 좀 돼서요. 이거 뼈가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네. 그리고 저렇게 단수 공천 받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동네를 먼저 주거든요. 단수 공천. 그래서 후딱후딱 저 갑옷 입고 준비해라. 나가 싸워 이 뜻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니까 정말 김경수 후보님,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님, 우상호 후보님 진짜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꼭 좀 승리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이렇게 그 빨리빨리 좀 합리적으로 잡음 없이 이렇게 공천을 하는 건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너무 속도 완전히 차이가, 다른 상황,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뭐 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뭐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국민의힘의 과정은 너무 이렇게 확 티가 나서 어제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래 출마하기로 했던 사람들도 저는 안 하려고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온대요. 저는 그거 심사비 면제 좀 되냐고. DC. 심지어는 DC 되냐고. 좀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야, 그 정도구나. 아니 근데 이게 네. 국민의힘 얘기가 뭐 잠깐 나왔지만 이게 참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 되는 게 여전히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지금도 그 희망 회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논거가 뭐냐면은 우리 장동혁 체제 들어와서 당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로써 오히려 본인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수환 씨 이야기한 대로 아니 정당 지지율이 그냥 지표로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이거는 그냥 매주 우리가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민심의 현주소인데 아니 그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물론 뭐 선거비 보전은 받겠지만 뭐 선거 나가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당선이 거의 100% 불확실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요 아니, 누가 나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내부 경선이 곧 결승전이고 우리 스포츠로 좀 양궁 같은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경선은 뭐 지금 팔이 날리고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가봐야 그냥 본선 가서는 바로 꼬꾸라지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전쟁 이슈로 코스피가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이지만 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정부 비판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게 때립니까? 그거 네. 잘못 때렸어. 그게 정당입니까? 내가 그래도 너무하지. 제1야당 대표였으면 하려고 했던 정부 비판도 잠깐 멈추고 국방장관 부르고 오히려 예, 그럼요. 그다음에 그 경제 관련 부처들도 불러서 그 관련 상황을 점검했었을 거예요. 그거 별 얘기는 할 게 없더라도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네.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로서는
웬일이지? 그쵸, 하다못해 든든한 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정치를 하는 건데 지금 장정욱 그렇죠. 대표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권을 지금 그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너무 골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구인난이라는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정치인분이 정당이 어려울 때 이제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일화를 들어줬던 게 통상적으로 이제 인재 영입에서 가잖아요. 그럼 거절할 때 가장 뼈 아프게 빈번하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아, 그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나와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 지금 국민의힘 속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재 영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심적 고통을 서로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서로 생각이 좀 서로 듭니다. 괴롭네. 제안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괴롭고 네. 받는 사람도 괴롭고. 근데 전한길 씨도 내란 정국에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한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더 와버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 이겨냈잖아. 뭐 양재동 전한길은. 가시면 되니까. 또. 네. 아, 그리고 반면에 잘 되는 집은 또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게 오늘 정청래 대표가 김경수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어떤 일화를 소개했냐면은 김경수 후보는 아주 소문난 애처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보니까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선후배 간의 만남이기도 하고 보니까 이제 영호남의 만남이다 보니까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남 고성 출신이고 반면에 이제 부인인 김정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남 신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영호남 간의 결혼 같은 경우에도 집안 간의 문제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했다는 거고 하나 더 하면 지금이야 그런 거 안 따지는데 동성동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둘이 잘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동지가 됐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니, 부럽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아무튼 정치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은 함께 하는 분, 배우자의 의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의 역할도 뭐 거의 동지 관계인 분도 있고 또 내지는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정치하는 걸 또 반대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가. 그러면 내부에서부터의 그 장벽들을 뚫고서 현실 정치에 또 나와야 되니까 집에서 동의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나 또 저희 가족, 저희 대단하시지. 어머니 다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마치 혼연일체더라고, 완전히 보니까. 뭐 네.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니까 이러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하기가 훨씬 더 부담이 부럽습니다. 적어지는. 네. 집안 사정이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저가지고. 그냥 마냥 부럽습니다. 공천 받은 분들 부럽고 또 잘 되는 분들 부럽고 내란 청산을 위해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도 아직 못 갔어요 지금. 그건 안 부럽습니다. 아니 곤란합니다. 그거는.